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ce to see you again.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처음 만난 친구한테 인사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 생활을 통해서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대화문을 통해서 문법을 배우실 차례입니다. 자, 뭐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영화 플러스 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영화에 대한 광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 중에서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특히 한국에 공부하러 온 목적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그리고 K-pop, 음악이 좋아서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문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왕빙 씨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가아 씨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왕빙 씨와 나 씨는 지난주에 같이 영화를 봤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지난주에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뭐뭐에 관해서 라는 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about에 해당하겠죠. 나라마다 특별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한번 한국 문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직접 요리하고 비교 그리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입니다.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대학교 입학, 울산과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선생님, 오늘 배운 문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떤 문법이요? 자, 오늘 아마도 선생님과 이 학생은 문법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문법에 대해서 뭔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배운 문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떤 문법이요? 자, 여러분들 수업하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과 선생님이 만나서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코비드19라 그러죠.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즘엔 인사가 서로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인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뉴스에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정보를 알고 싶어요? 무슨 정보일까요? 그렇죠. 유나 씨가 한국 요리라고 밑에 나번에 한국 요리가 나왔으니까 한국 요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럼 유나 씨가 한국 요리를 잘하니까 유나 씨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한국 요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럼 유나 씨가 한국 요리를 잘하니까 유나 씨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요? 이번에는 유학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아래에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와 같이 여러분이 한번 글을 완성하십시오. 방법, 문화, 유학생활, 나라. 자, 여러분이 뭐뭐에 대해서 뭐뭐한 첫 번째 문장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유학생활을 잘 하려면 유학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무엇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까요? 그 나라의 어떤 생활요? 유학생활을 잘 하려면 유학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문화를 잘 알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토픽 수업을 위해서 한국의 문화의 이해 또는 한국의 역사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여러분이 유학을 가려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먼저 잘 안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자, 다음입니다. 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함께 유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외롭고 힘든 생활도 즐거워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땠나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한국 문화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여러분도 한국에 유학하게 오기 전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K-팝이나 한국의 드라마가 한국 문화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너무나 다양해서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물론이고 한국 친구도 같이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의 유학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져서 외롭고 힘든 생활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잘 알 수 있었죠? 자,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뭐기는 하지만, 보통 뭐뭐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가다 에서 나온 거죠. 가기는 하지만, 먹다, 먹기는 하지만, 비싸다, 비싸기는 하지만, 작다, 작기는 하지만, 그쵸? 뭔가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반대의, 그쵸? 꼭 여러분이 이것을 사야 하는 이유, 꼭 먹어야 하는 이유, 뭐뭐 하기는 하지만, 어떻다 라는 표현들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떡볶이가 맵지 않아요. 좀 맵기는 하지만 맛있어요. 자, 여러분도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떡볶이는 맵기만 하지만 어때요? 중독이 되는 맛입니다. 그죠? 아주 맵고 달콤하고 해서 좀처럼 그죠? 끊을 수가 없죠. 다음 예문입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잘 못해요. 한국어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잘 못해요. 조금 더 공부한다면 잘할 수 있겠죠. 밖에 비가 오기는 하지만 많이 오지 않아요. 뭐뭐 하기는 하지만 해서 앞에 동작에 대해서 약간은 그죠? 근심이나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안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비싸다, 멀다, 재미있다, 좋아하지 않다 를 이용해서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볼까요? 새로 시작한 일은 힘들지 않아요? 새로 시작한 일은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죠. 힘들면 그만둬야 되죠. 그렇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 거죠. 계속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재미있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옷이 마음에 안 드세요? 옷이 마음에 안 드세요? 어딜까요? 안 드세요. 그러니까 옷이 마음에 들긴 한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좀 비싸요.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좀 비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이 마음에 안 드세요? 옷은 마음에 드는데 하지만 좀 비싸요. 그죠? 디스카운트 또는 좀 깎아 주실 수 있나요?
좀 싸게 해주면 좋겠죠. 자, 2번입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돼지고기를 시키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예절입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먹기는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라는 뜻이 나와야 되겠죠. 안 먹어요 하니까 먹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먹기는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었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를 하십시오. 옷이 마음에 안 드세요? 잘하셨습니다. 2번,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번인데요.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집 근처에 지하철역은 있긴 한데요. 어떻게 해요? 멀자만 남았죠. 자, 표현 보시겠습니다. 지하철역이 있기는 하지만 좀 멀어요. 지하철역이 있기는 하지만 좀 멀어요. 이해되셨죠? 자, 선생님하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 하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할게요.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실력을 좀 더 올려볼까요? 자, 다음 중 문법에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번, 자르칼 씨는 키가 크지만 동생은 작습니다. 자르칼 씨는 키가 크기는 하지만 동생은 작습니다. 두 문장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앞에서 배운 대로 뭐뭐 하지만 어떻습니다 할 때는 반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자르칼 씨는 키가 크지만 동생은 작습니다 라고 한 것이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2번, 한국어 공부가 어렵기는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어렵기는 하지만 재미없습니다. 아니죠. 하지만 무슨 어떻게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한국어 공부가 어렵기는 하지만 어때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중에서 재미있습니다가 맞습니다.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선생님과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자,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복습하시고 수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 있었죠? 문법,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 그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법이 있었어요? 금방이었죠. 자, 문법 2는 여러분이 뭐뭐 하기는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뜻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있었나요? 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선생님이 매번 내줄 텐데요. 이 과제는 꼭 완성하셔서 선생님에게 답제시켜 주시면 선생님이 다시 첨삭 지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제 꼭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